충격! 이 음식이 췌장암을 부른다. 과연 어떤 음식이 췌장암을 부르길래,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김병호 박사의 기적을 나눈 온전한 지식에 있는 많은 의대에서 나온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췌장암 환자들이 사례를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췌장암은 가장 공격적이고 또 독한 암으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암입니다. 미국에서도 1년에 약 3만 2천 명을 죽게 하는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죠. 그래서 모든 암 중에서 많은 분들이 췌장암에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생존율이 가장 낮은 병이기도 합니다. 5년 생존율이 단지 3%밖에 안 될 정도로 치료율이 낮고, 또 평균적으로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분들이 참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췌장암은 많이 희귀한 편이라 몇 년 동안 3만 내지는 4만 명의 미국인이 췌장암에 걸리는데, 요새는 부쩍 췌장암의 결절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긴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췌장암 무섭죠. 암이 아주 신속하게 다 이렇게 퍼지면 상당히 두려운 병인데, 자, 그러면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그죠? 이미 췌장암이 진단되고 나면 사실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인데, 자, 우리가 이제 통계를 좀 볼 텐데요. 2010년에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와 또 미국 은퇴자 협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50세에서 71세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음식과 질병에 관한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특별히 췌장암을 유발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췌장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갑자기 여기 동그란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췌장암이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히 동물성 식품,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이요, 지방이요. 예, 살코기보다 사실은 동물성 기름기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은 기름인데 그 동물성 기름 중에서도 어떤 동물성 지방이 가장 나쁠 것 같으세요? 돼지고기 기름? 소기름? 닭고기 기름? 자, 이제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오리고기만 안 나왔네. 웨이징 카오야. 자, 그렇다면 어떤 동물성 지방이 가장 나쁠까요? 그래서 NIH하고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후속 연구로 2013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차원으로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연구 결과 보니 췌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동물성 음식과 지방은 돼지고기예요, 닭고기예요, 소고기예요? 닭고기였어요. 자, 지난 시간부터 이 닭고기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닭고기를 매일 50g 정도. 자, 50g이 어느 정도 되니까 보니까 요 정도예요. 자, 요 부위가 어때요?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한 입 정도 분량밖에 안 돼 보이죠? 닭고기를 매일 50g 섭취하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무려 72%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닭가슴살, 요 닭가슴살 얼마 안 되는데 4분의 1을 먹는 양이 췌장암 발병률을 무려 72%나 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췌장암이 이 기름, 특별히 동물성 기름, 살코기보다 지방이 더 위험한데, 지방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다른 연구들을 한번 다 모아봤어요. 특별히 위암도, 식도암도, 폐암도, 간암도, 유방암도,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그래서 하버드도 존스 홉킨스도 최근에 의대에서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이 많은 환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췌장암 역시 라이프 스타일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질병입니다. 특별히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동물성의 살코기보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이제 많이 발병되는 아주 위험한 질병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가장 위험한가? 소고기 기름일까요? 또는 베이컨일까요? 닭고기 기름일까요? 생선의 메티오닌 기름일까요? 아니면 우유 유제품에 있는, 아니면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일까요? 자, 봤더니 모든 고기 기름들이래요. 모든 고기 기름들. 돼지고기 기름도, 닭고기 기름도, 소고기 기름도, 예, 생선의 메티오닌도, 예, 우유 유제품도.
다시 말하면 모든 동물성 기름이 췌장암 발생 위험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논문을 좀 보실 거예요. 논문에서 이 통계를 좀 보시면 이 해자드 레이시오를 특별히 위험 비율로 췌장암의 발병률을 이제 표시한 요 도표를 좀 테이블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식물성 기름, 특별히 견과류 기름, 그리고 식물성 포화지분, 코코넛 오일은 사실은 오일 중에 가장 좋은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일까요? 아니면 코코넛 오일일까요? 아니면 아보카도 오일일까요? 예,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제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예, 팜유가 들어간 코코넛 오일은 독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코코넛 오일이 가장 좋은 최상값, 여러분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예, 림프구 수치를 올려주는 그 오일로 쓰시려면 코코넛은 어떤 성분을 쓰셔야 되죠? 코코넛 오일은 M, 미디엄, 체인, 예. 그래서 중세 지방산으로만 된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그때는 여러분의 면역력이 라우루산, 애기들 엄마들 모유 먹죠. 엄마들 모유 먹으면 아이들이 면역력이 올라가요. 모유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냐면 라우루산 성분이 면역력을 쑥쑥 올립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에는 이 엄마 모유에 있는 라우루산 성분이 풍부해서 이 아이들이 모유를 못 먹을 때는 코코넛을 먹이면 아이들이 모유 먹은 것만큼 면역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코코넛을 MCT 오일로 쓰시면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작용을 하는데 코코넛 오일이나 야자는 어떨까 실험을 해봤어요. 어찌됐든 식물성 기름도 기름이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식물성 기름은 이 암의 췌장암의 이 발병 위험을 높일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낮출까요? 식물성 기름도 높일까요? 예, 이제 조리법을 잘못하면 높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식물성 기름 자체는 췌장암 발병 위험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 하나만으로도 한 2시간 이상 우리가 연구 결과를 이걸 할 수가 있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이걸 보시면요. 어떠냐면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토탈 인테이크 모든 그 고기들을 총체적으로 먹었을 때와 그 다음에 빨간 고기를 먹었을 때 이 P-밸류 그리고 이제 우유 유제품을 먹었을 때의 이제 유의미한가 또는 이제 동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와 마지막으로 식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의 이제 위험 비율을 산정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빨간 고기를 먹었을 때 모든 고기를 다 먹었을 때 우유 유제품하고 동물성 지방하고 요거를 동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를 전체를 먹었을 때 그리고 식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 자 양을 늘려봤어요. 쭉쭉쭉쭉. 예, 그래서 모든 빨간 고기, 우유 유제품, 동물성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이 췌장암의 위험 비율이 어때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점점 보니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보니까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췌장암 발병 위험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빨간 고기를 먹었을 때는 어때요? 예, 1, 2, 3, 4, 5 양을 점점 늘리면 빨간 고기를 먹었을 때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수치가 올라가고 또 우유 유제품을 먹었을 때도 올라가요. 그리고 동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도 올라가요. 그냥 얼추 몰라도 대강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식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상보다 올라가요?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 보시는 도표처럼 얼핏 봐도 이렇게 보이시죠? 동물성 식품을 섭취했더니 모두 췌장암 발병 위험이 상당히 다 올라가요. 예, 피트렌드를 보니까 거의 다 올라가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식물성 음식은 모두 낮거나 발병 위험률을 오히려 줄여주는 요 도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점점 증가되는 반면에 식물성 기름은 뭐 코코넛 기름이나 견과류,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이런 종류의 코코넛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식물성 포화 지방은 드셔도 이 췌장암 발병 위험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런 도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췌장암 발병에는 동물성 지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췌장암 발병을 많이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설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잘 드시고 나셔서 꼭 달달이를 끝에 뭐 디저트를 꼭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푸딩을 드시거나 또는 케이크를 드시거나 또는 커피를 마시거나 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설탕 섭취가 췌장암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이 높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당 종류가 췌장암 발병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과일 속에 있는 당, 과당일까요? 아니면 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은 우유 유제품에 있는 락토즈, 유당일까요? 아니면 슈크로즈, 설탕 자체일까요? 자, 보니까 당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당, 우유 유제품에 있는 이 락토즈, 유당이 있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나 요플레, 요거트, 라떼에 있는 우유 유제품. 또 치즈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일 속에 있는 당, 과당, 그리고 설탕, 슈크로당이 있습니다. 슈크로즈. 자,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당이 췌장암과 상관이 있는가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 누가 답이에요? 바로 이 당 중에 누구예요? 설탕이에요? 과당이에요? 유당이에요? 보니까 누구예요? 아이스크림도 우유로 이렇게 해서 락토즈 유당과 췌장암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결론이 나와요. 아, 동물성 기름, 살코기보다 기름이 췌장암을 유방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살코기도 역시 위험해요. 그런데 탄수화물에서도 동물성 탄수화물, 특별히 유당 이런 모든 동물성 식품이 각각 췌장암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것을 위험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소화기 계통의 위암, 식도암, 췌장암, 뭐 이런 계열의 상당히 암을 예방하는 좋은 최선책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요,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각종 발암물질이 나오게.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래서 벌써 이 건강개혁의 최고의 이 개혁자인 엘렌 화이트는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에서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 계란과 같은 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가.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좋지 않은 요리로 사망함, 위장 과로로 사망함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지 못한 요리는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 계란 같은 카제인 단백질이나 메티오닌 수치가 높거나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있는 이 기름과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단백질이라면 못지않게 식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책에도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음식을 먹는 식사법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꼭 하죠.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이에요. 어떻게 드셔야 돼요?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드셔야 될까요? 1번 뭐부터 드세요? 채소부터 드시고 2번 콩이나 이런 단백질을 드시고 3번은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은 그래서 허버드 M. 쉘턴 박사님이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장에 나오죠. 새들에게 가서 식사법에 관한 지혜를 배워라. 새들은 한 끼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새들은 한 끼니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다른 끼니에 단백질을 먹어요. 한 끼니에는 벌거지를 먹고 다른 끼니에 뭐를 먹어요? 나달을 먹어요. 나달이 탄수화물이고 벌거지가 새들에겐 고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식사법이 잘못돼서 사실은 췌장암이 걸리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 좋지 않은 음식,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먹는가, 올바른 식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가, 기름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암물질로 만들어서 먹는 것인가, 먹는 것 자체가 완전히 먹으면 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먹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가가 췌장암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기 계통에 암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이 조리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요새 TV에 온갖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걸 보면 참 어쩔 땐 참 제가 이제 많이 볼 새는 없지만 운동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러닝을 할 때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막 요리사들이 나와서 온갖 설탕 넣고 동물성을 막 지지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음식이 약이 되게 먹어야 되는데
예, 독이 되게 먹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발암물질이 나오게 먹는 게 사실은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으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또 고열에 가열할 때 나오는 강력한 발암물질들, 니트로사민, 예, 또 비닐을 태울 때 나오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기도 이렇게 태워서 드시면 이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발암물질들, 또 PHIP 뭔지 아시죠? 바비큐나 이제 여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입니까? 바닷가나 이런 데 놀러 가면 다 어떻게 해서 먹어요? 훈제해서 먹거나 바비큐 하거나 또 베이크 하거나 브로일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고온의 뜨거운 열에 요리할 때 강력한 발암물질이 바로 헤테로사이클릭 암이나 PHIP 같은 아주 췌장암이나 소화기 계통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최근에도요, 많은 연구들을 보면 지금 암이 생기는 조리법과 음식 이거 다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새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을 보면 특별히 스모크한 고기들, 그리고 바비큐한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바비큐 치킨, 예, 뭐 훈제, 그 다음에 베이크한 고기들, 예, 그 다음에 튀긴 음식들, 예, 좋아하시죠? 훈제나 방부제로 처리한 음식들이 바로 췌장암을 유발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인 표준 식사가 바로 특별히 빨간 고기 요거, 이거 스테이크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미디엄으로 먹는지 좀 레어로 좀 덜 익혀서 드시든지 간에 이 빨간 고기가 얼마나 강력한 발암물질이 많은지, 게다가 이 감자 자체는 좋았는데 기름에 튀겨서, 예, 감자 칩으로 드시고,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음료, 그리고 이제 치즈는 이 응고된 소의 젖고름인 것처럼, 예, 치즈에 이제 온몸을 중독시키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계란의 콜레스테롤 넘버1이고, 예, 모든 빵에도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포화지방과 설탕이 있어서 전신을 다 중독시키는 이런 정제되어 있는 곡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췌장암 발병한 분들의 식생활을 더듬어 보면 다 이런 식생활을 즐겨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남자들에게서 무려 2.4배, 즉 거의 2배 반이나 높은 것으로 보고됐고요. 이건 샌프란시스코 연구였다면, 최근에 이태리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특별히 동물성 식품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것처럼 이 IP6가 다 도정돼 있는 정제된 곡물을 드시는 분들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그런데 반대로 채소와 과일처럼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산 음식은 뭐죠? 산 음식은 뭐고 죽은 음식은 뭡니까? 예. 어휴, 수연 사모님 이제, 예. 산 음식은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 예. 죽은 음식은 효소가 파괴됐어요. 뭐에? 고온에 다 가열하고 끓이고 지지고 볶으면 효소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너무나 812를 기억하세요 했을 때 이 80%가 거의 산 음식 비율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80%의 천연 탄수화물과 이 복합 탄수화물이 80%, 단백질이 10%, 지방질이 10%라면 산 음식의 비율이 처음에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이 1대1이었다면 해독을 하는 동안은 40%는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40%는 복합 탄수화물, 뭐 감자, 고구마, 밥,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이 1대1이었다면 해독이 끝나고 나면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 그때는 해독할 때는 60%여야 돼, 천연 탄수화물이. 그죠? 조금 더 많아야지 해독이 잘 되겠죠. 해독이 끝나면 1대1 비율로 맞추셔도 돼요. 복합탄수화물을 비율을 올리시면 여러분이 체중도 조금 올라가고 몸에 에너지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이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한 얘기처럼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만 존재한다.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와 다른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논문을 읽으면요, 이 킴 윌리엄스 박사님도 동물성 음식을 즐겨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논문을 다 읽어보면서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배운 대로 이제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배우셨어요? 수많은 논문을 여러분들은 1시간 만에
수백 편을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1시간 만에 핵심만 집어서 보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높아지셨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표를 한번 보시고 다큐를 볼게요. 자, 이 도표에서도 특별히 이제 고기나 그다음에 생선 가금류 종류를 일주일에 한 번 이하 또는 한두 번 이상, 3번 이상 먹었을 때, 그리고 계란을 먹었을 때, 그리고 식물성 베지테리안 프로테인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리고 렌틸 콩 종류를 먹었을 때, 그리고 건 과일 종류들, 말린 과일 종류들을 먹었을 때 이제 통계를 좀 내봤어요. 자, 왼쪽에 도표를 보시면 고기를 먹었을 때 췌장암 발병 위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제 콩고기 드셔보셨죠? 콩단백으로 콩고기 만든 거. 그래서 고기 인조고기입니다. 이런 식물성 고기를 먹으면 췌장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베지테리안 프로틴이 이게 바로 이제 식물성 고기예요. 콩고기. 요리책에 있죠? 배우셨죠? 자, 그런데 옛날에 글루텐을 넣으면 상당히 맛있게 쫄깃쫄깃한 식감을 낼 수는 있는데, 이 글루텐이 많은 분들이 글루텐 때문에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신 글루텐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치아씨드를 넣으시기도 하고 배우셨죠? 그걸 잘 활용하셔서 식물성 고기를 만드시면 되는데, 베지버거나 베지프랑크를 한 주일에 일반적인 동물성 고기 대신에 식물성 고기를 한 주일에 3번 이상 먹으니까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제 도표를 보실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고기하고 또 가금류 종류,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어때요?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배나 올라갑니까? 여기 3번 이상 먹었어요, 일주일에. 그랬더니 몇 배가 올라가요? 무려 218배나 올라가요. 여기 보니까. 자, 일주일에 3번 이상 고기, 그리고 생선, 그리고 닭, 이런 걸 즐겨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요, 한 주일에 3번 이상 먹으니까 췌장암 발병 위험이 몇 배가 올라가요? 246배가, 6%가 올라가요. 2.46. 246%가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 콩고기라든가, 또는 렌틸콩이라든가, 또는 말린 데이츠나 그 외에 말린 과일들. 아침에 여러분들 뭐 드시죠? 포도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드세요? 크랜베리도 드시고, 여러 가지 말린 과일들 드실 때, 자, 이 식물성을 먹었을 때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때요? 0.40이면 오히려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높여요? 아예 낮춰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보니까 현저하게 낮추죠. 0.40 무려.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고기를 먹었을 때는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오히려 완전히 떨어지고, 콩 종류를 먹었을 때도 0.43, 그 다음에 말린 이 과일들을 먹었을 때도 0.35, 현저하게 오히려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보셨어요. 자, 여기 과학자들이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은 1시간에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다 보신 거예요. 이태리 연구도 보셨고, 미국의 연구도 보셨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다 보셨는데, 이거 보고 좀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내가 왜 지금 폐암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내가 왜 담도암, 담낭암, 당간암에 노출이 되었는지. 특별히 요새 담석 때문에 담낭 절제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담석이 많다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5단계 해도 끝나고 나서 몸이 얼마나 지금 이제 날아다니시는지, 얼마나 이제 몸이 가벼워지셨는지 설명 좀 하실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담석 수치하고 비례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은 모든 병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다큐를 좀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췌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보니까 닭고기 한번 볼까요? Is chicken better? It's a question of whether you want to be shot or hung. The flesh food that I would eliminate from the American diet would be poultry, would be turkey and chicken. A brilliant advertising campaign has convinced people that, oh, it's white meat, it's healthier. The leading source of sodium in the American diet for adult is chicken. It can be labeled all natural chicken, but be injected with this salt water, having up to 800 milligrams of sodium. Heterocyclic amines are clear-cut carcinogens, and they can form in any kind of meat as it's heated, as it's cooked. But by far the biggest source is chicken. We sent researchers into fast food and family restaurants. Not only were there carcinogens in every single restaurant, but we found them in every single chicken sample that we took.
If somebody brings their family in and they're buying a bucket of chicken, nobody tells them that there are carcinogens. If you're selling carcinogens to people, you've got to warn them that they're in there. But the American Cancer Society encourages people to switch from red and processed meat to chicken. Why woul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tell people to switch from eating one carcinogenic food to another when a Harvard University study showed that men with prostate cancer who eat large amounts of chicken increase their risk of the disease progressing 4 times? The number one dietary source in America of cholesterol is chicken because of the volume of chicken. You know, chicken's become grilled chicken and organic chicken. It's machismo, but it has nearly as much cholesterol per gram as red beef. So just on sheer volume, it's the number one source. Yeah, eggs being close behind. I'd never really thought about eggs much. I just thought of them as a standard part of a healthy diet. But then I found a study suggesting that eating just 1 egg a day can be as bad as smoking 5 cigarettes per day for life expectancy. The yolk of a hen's egg is the most concentrated glom of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It is made to run a baby chicken for 21 days with no outside energy. It is pure fat and cholesterol. And when we put that into our bloodstream, it coats our red blood cells. Our blood gets thicker and more viscous. It changes our hormone levels. It raises our cholesterol levels. There's nothing healthy about eating the yolk of the egg. But I thought cholesterol and saturated fat wasn't an issue anymore. You know, these saturated fat studies that have come out trying to vindicate saturated fat, this is a campaign by the dairy industry, right? Number one source of saturated fat is dairy. It's not meat. 2008, the global dairy industry got together at a meeting and explicitly, read their agenda, was to neutralize the negative impact of milk fat by regulators and medical professionals, unquote. So what did they do? They funded studies. The main study that started the whole saturated fat media craze was funded by the National Dairy Council. The egg industry similarly funds studies that confuse consumers by making claims that eggs don't negatively affect heart function. That is, only when compared to eating a McDonald's sausage McMuffin? So what they're really saying is that eating eggs is just as bad as eating a McMuffin. 예,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자주 보셔도 자주 상기하셔야 돼요. 슈퍼 가시면 또 잊어버리시죠.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내용을 보신 것처럼 닭고기가 더 나은 줄 알고 사실은요, 붉은 육고기가 덩치가 다 크잖아요. 소나 돼지나 덩치가 크니까 붉은 육고기가 이제 확실히 우리 소화기 계통의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강력한 IGF-1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건 아는데 왜 미국에서 이 식품영양학에서 왜 이 강력한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강력한 발암물질 대신에 대체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이 풍부한 닭고기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대신 자주 드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닭고기가 더 나아요. 그랬더니 총에 맞아 뻥 하고 죽느냐, 목매달려 죽느냐, 죽는 건 어때요?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죠? 이분이 그 유명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 콜트럴 세스틴 박사예요. 예,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수술에 아주 이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수술 안 하고 환자들을 다 저지방식으로 다 고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랬더니 이제 미셸 클레이퍼 박사님이 식단에서 당장 없애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가금류들, 예, 닭 종류들, 예, 오리 종류들. 그래서 요새 한국에요, 뭐 황이 좋다고 오리고기에다가 유황 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들 막 드시면서 고기 안 먹는다고 오리발 내미실 때 참, 예, 이러한 교묘한 광고 캠페인으로 대중은 백색 고기는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붉은 고기 못지않게 다른 발암물질로 대체됐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닐 버나드 박사는 이제 당뇨병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잘 찝어서 얘기하시는 버나드 박사님이 특별히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동물성 단백질도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먹느냐, 가열하고 조리해서 모든 육류에서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생성이 되는데 현재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고기가 현재 닭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지금 다 돌아봤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각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는 연구원을 보내봤더니 모든 고기들에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모든 닭고기 샘플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채취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졸 칸 박사님이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하버드 대학 연구는 많은 분들이 이게 논문으로 지금 많이들 보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생활 속에서 기억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립선암에 걸린 남성이 다량의 닭고기를 드시게 되면 암의 전이 속도가 무려 4배가 증가해요. 예, 그래서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은 특별히 닭고기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데 닭고기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구운 닭고기, 유기농 닭고기,
예, 남성성의 상징으로 기운이 난다고 자꾸들 드시는데 그람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붉은 고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덩치 큰 고기나 덩치 작은 고기나 콜레스테롤 함량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섭취량으로 따지면 오히려 많이 드시고 닭고기는 닭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계란까지 드시니까 그 알까지 드시니까 달걀이 최대 콜레스테롤 공급원이 닭고기하고 달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넘버원이 달걀인데 고기 안 드시는데 계란만 매일 2개씩 챙겨 드시면 뭐가 달라요. 그죠? 콜레스테롤 계속 수치로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졸칸 박사님이 지금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탕에 대해서 한번 좀 보세요. Government and media almost exclusively blame lack of exercise and sugary foods as a cause of diabetes. But I wanted to talk with an actual expert on the role of diet and diabetes. I went to speak with premier physician, diabetes expert, and researcher Dr. Neil Barnard. What role does sugar play in causing diabetes? Drive me crazy. Diabetes is not and never was caused by eating a high carbohydrate diet, and it's not caused by eating sugar. The cause of diabetes is a diet that builds up the amount of fat into the blood. I'm talking about a typical meat-based, animal-based diet. You can look into the muscle cells of the human body and you find that they're building up tiny particles of fat that's causing insulin resistance. What that means is the sugar that is naturally from the foods that you're eating can't get into the cells where it belongs. It builds up in the blood, and that's diabetes. I had never heard that meat was associated with causing diabetes. We had always been told that sugar or obesity caused it. Renowned weight loss bariatric surgeon Dr. Garth Davis, though, agreed. Everyone thinks that you get diabetic because of carbs. They did a huge study in that EPIC study, 500,000 people. Carbs consumption was inversely related with diabetes. In other words, the more carbs someone ate, the less diabetes they had. But meat was strongly correlated. Get that aha moment. The starches, the carbs are good for you. They're not bad for you. This idea that carbs make you fat is utterly ridiculous. Carbs cannot make you fat in and of themselves. We have storage in our muscles and in our liver for carbs called glycogen. So when we eat carbs, we either store it or we burn it. Now, eat fat, that goes straight to your fat. Your body can't turn those carbs into fat unless you're really overdoing the calories. Obesity, it's a death sentence. You're at much higher risk of getting cancer. You're almost certainly going to get diabetes. I mean, no one wants to fat shame, and we all want everybody to be comfortable with our bodies, but this movement to be comfortable with our bodies has made us comfortable with being sick, and that's a huge problem. I go into the hospital and I look around me, people on dialysis, all these sick people, and just about every disease in there is because of what people are eating. Here's the thing. If I eat a sugary cookie, the sugar lures you in like the Trojan horse, but waiting inside that cookie is a huge load of butter or shortening, and that's what fattens you up, and that's the part that leads to the diabetes. It's the fatty foods, not really so much the sugar. It's not that sugar is good for you. There's no nutrients in it. It's excess calories. But when you eat sugar, you don't get inflammation right away. When you eat sugar, you're not getting plaques forming in your vessels. When you're eating sugar, your body's going to store most of it as glycogen or burn it as calories. And so this focus on sugar has taken all the focus off meat, dairy, eggs, pork, turkey, chicken. People need to understand, if their child gets diabetes, you've just taken 19 years off their lifespan. We're talking life and death. 와, 심각하죠? 자녀가 당뇨병에 걸렸다면 생명이 몇 년 단축이 된다? 19년. 이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죠? 닐 버나드 박사님이 당뇨병의 전문가이신데 이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당뇨병의 원인이 자꾸 당분인 줄 알고 이 설탕을 줄이고 또 과일을 못 먹게 하는데 당뇨병의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 뭐예요? 혈관에 뭐가 축적되어서 당뇨병에 걸렸다? 인슐린 저항성이 왔냐면 지방이 축적이 돼서 심장에도요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을 보세요. 뭐가 원인이에요?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만 고기만 끊어도 스텐트하고 바이패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심장혈관벽이 뭐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서 막히고 뇌혈관이 뭐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서 중풍이 오고 뇌동맥류로가 오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겠죠. 지방의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췌장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방이었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설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분도 설탕도 세 가지 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당이 유당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성 당분도 제한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거기에 많은 당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유당을 주의하시라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 오늘 이제 췌장암이 왜 생기는지 이제 원인을 아셨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설탕이 든 쿠키를 먹으면 설탕이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사람을 유혹하면서 먹히는데 반대로 그 안에 숨어있는 많은 양의 버터나 쇼트닝 이게 살이 찌기도 하고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지방이 바로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데 문제는 당분보다는 사실 그 고지방이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스 데이빗 박사가 이 그 왓더 헬스 다큐의 이 행동대장 가스 데이빗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분도 몸에 좋지 않아요.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회도라는 별명이 있는 당분도 제한을 해야 되고 당분은 또 과잉 열량이 됩니다. 하지만 당분을 먹는다고 당장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당분을 섭취한다고 해서 혈관의 경화반이 금세 이렇게 혈관이 굳지 않아요. 당분을 섭취하면 인체의 대부분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게 차곡차곡 축적이 되다가 열량으로 소모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당분 섭취만 강조하면서 더 심각한 육류나 우유, 유제품, 달걀, 돼지, 칠면조, 닭고기와 같은 지방이 당뇨병의 췌장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근본적인 원인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췌장암이 왜 걸리는지 아셨죠?